오늘은 다육이 키핑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에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은 집 베란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거리대를 이용해서 키웠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육이는 아무래도 노숙을 할 때보다는 덜 예뻐지겠죠. 양은 많아지고 결국은 저도 키핑동이라는 곳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주 못 보게 되기 때문에 약간 여기가 뭐가 재밌지? 이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몸이 우선 편해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비가 오면 다육이 거리대를 집 안으로 들이고 내보내고 이렇게 1년을 되풀이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지금 다육 키핑동에 들어온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으니까요. 다육 키핑동이 좋은 점은 우선 한 자리에서 물 관리, 병충해 관리만 하면 되고, 우선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난방기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해로 죽을 가능성은 없겠죠. 이 천정 부분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데는 덮개가 3개 정도 이제 덮어집니다. 보시면 천정을 보시면 총 3개로 이 덮개가 가려지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비닐로 되어 있는 덮개겠죠. 두 번째는 부직포입니다. 이거 부직포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높은 기온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해가 안 들어서 웃자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화상으로 죽는 것보다는 그늘에서 웃자라는 게 오히려 더 낫겠죠. 겨울 같은 경우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필수적으로 부직포 덮개 같은 경우는 내려줘야 되겠죠. 검은색으로 보이는 그늘막 같은 경우는 여름에 대부분 쳐집니다. 강한 햇살 때문에 그러겠죠. 보통 하우스 키핑동 온도는 대략적으로 겨울 같은 데는 영상 5도 이상은 유지되겠죠. 아무래도 난방기가 있다 보니까요. 여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45도? 45도에서 50도인데요. 오히려 집안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고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두들레아나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거의 고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일반 분들이 다육 키핑동 들어오면 다 이뻐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생각외로 집에서 키울 때가 더 이쁠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노지에서 키우는 게 오히려 하우스 이 비닐을 투과하는 햇살보다는 더 강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거리대를 이용해서 키울 때는 아주 색이 강하게 물이 들었는데, 이 키핑동을 들어오고 나서는 다육이 단풍들이 약간 연하게 물이 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육 키핑동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다양한 품종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리적인 협소함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 그 정도겠죠. 그리고 1년 동안 돌아가는 다육이 이런 현황들, 어떤 다육이의 인기가 있고 어떤 다육이가 지금 인기가 없고, 이런 다육이 뭐라 그래야 되죠? 다육이의 이런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키우지 못하는 대품들, 대략 한 30cm에서 40cm 정도 되는 아주 큰 대품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키핑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데요. 처음에는 30종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1000종까지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리가 넓다 보니까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키핑동은 1년에 한두 번 이제 중국 상인들이 이제 구입을 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가 키우기 싫었던 다육이들을 판매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구해주세요 그러면 구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재미가 키핑동에서는 키핑동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또 좋은 점은 뭐냐, 바로 판매 매장이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흙을 굳이 인터넷으로 흙을 사서 번거롭게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서 흙을 가져와서 바로 분갈이를 하니까 집에서 아무래도 바닥에 마사나 뭐 이런 각종 이제 흙들이 떨어져서 지저분해지는 거는 없죠. 그러고 키핑동에서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집에서 하지 못했던 다육이 배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인데요. 예쁜 화분들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 놓으면 제 취미가 이 다육이 때문에 사진이라는 취미도 갖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나도 사진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하겠지만요. 그럼 다육이 키핑동의 한 달 임대료는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한 다이죠. 보통 한 2m, 가로 2m, 세로 한 1.5m는 안 되고 한 1m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이 정도 크기가 한 달 임대료가 5만원입니다. 아마 서울, 경기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크기는 이 다이 자체가 크기가 더 크더라고요. 근데 임대비는 한 6만원?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키핑하고 있는 곳은 전세도 가능합니다. 초창기에 이제 아마 사장님께서 이제 배려 때문에 전세로 돌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5년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아직 전세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한 다이에 지금 400만 원. 그러니까 보통 한 오래 키우신 분들은 한 세 다이에서 네 다이 정도 되니까 400만 원씩만 해도 한 1,600만 원 정도. 현재 여기에 지금 크기, 사이즈, 뭐 다이 수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다육이 개체까지 보신다 그러면 한 수억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또 다육이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이 정도의 크기의 수억이다라 그러면 한번 미쳤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한번 저 자체도 처음에는 키핑동 들어왔을 때 막 방울복남금 같은 경우 뭐 몇백씩, 뭐 도감마리아, 뭐 매우개창 지금 현재 유행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뭐 도감마리아나 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프랭크 슈퍼클론, 뭐 하여튼 그런 창 종류가 수십에서 수백만 원 정도에 거래됐을 때, 이 사람들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 지금 다육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순수 자기 비용만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그런 생활을 못 할 텐데요. 키우다 보면 부수입이 생겨요. 그러니까 중국 상인한테 내가 싸게 샀던 것들이 또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키핑동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고 순수 온라인 판매나 아니면 중국 상인들이 왔을 때 싸게 구입한 걸 비싸게 판매하는 형식의 부수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키핑동에
그래서 키핑동에서 다육이를 키우면서 가장 현재까지도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서로 정보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보 교환이라는 거는 집에서 키울 때는 이 병새가 다육이들한테 찾아오는 병들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같은 병인데도 이 진행이나 아니면 이 상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 군데에서 모여서 닭을 키우다 보면 서로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고 증세 이런 걸 확인이 가능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약을 써야 되고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다육이 키핑동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연수는 한 3, 4년 정도 키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베테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중국 상인들이 보통 오면 다 구입을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가져가는 이제 다육이를 보면 대부분 뭐 오래된 이렇게 아주 묵은 다육이라 그러죠. 한 연식이 한 3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된 약간 원색에서 약간 빠진 투명한 색, 투명하게 이렇게 좀 색이 나는 애들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또한 작년까지는 두들레아에 이제 중국인들이 꽂혀서 참 많은 이제 두들레아를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져갔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묵은 색을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중국인들이 오면 예전에는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고가의 이제 물건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사무실에서 놓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류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요즘은 또 매우개 창 부분을 좀 가지고 가긴 한다는데 현재 역수입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름 있는 지금 매우개 창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번식을 해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무래도 자생지에서 크는 것보다는 자생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매우개 창을 구입하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육 키핑종에서 키우면서 가장 좋은 거는 또 이렇게 커다란 방부목에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밭처럼 밭에서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육이는 화분에서 키우면 어느 정도 제한적인 크기밖에 만들 수 없는데,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이 일반 화분에서 크는 것보다는 훨 많이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밭에서 키울 때는 자구 아니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뿌리를 치료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저는 강한 햇살에 아이들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강한 햇살에 무조건 강한 햇살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반그늘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뿌리가 어느 정도 깊숙하게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화분에 옮겨 심어 주어도 오히려 햇살에서 오래 있었던 애들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아픈 아이들은 무조건 그늘로 옮겨서 한 6개월 정도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테스트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6개월 후부터 이렇게 성장세가 강한 햇살에 있던 애들보다 훨 빠르다는 것을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너무 강한 햇살에 키우는 것보다는 방그늘, 나는 성장 위주의 다육이를 키우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 꼭 방그늘에서, 특히 두데라야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햇살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다육이 키핑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키핑동에 들어온 지도 꽤 오래되었고, 지금 키우는 종말도 수천 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향후 이거를 계속 키워야 될지, 아니면 나도 다른 분들처럼 아이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실증도 나고 그래서 포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육이가 저한테 주는 이런 삶의 활력소, 그리고 또 다른 취미들을 저에게 많은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제 곁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다육이와 함께 놀고 있겠죠. 제가 남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키핑동에 와서도 그렇게 큰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의 일상적인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자주 하지 못하지만, 다육이 이야기만큼은 서로 남녀 구분 없이 나이를 떠나서, 나이를 초월해서 이게 공유할 수 있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답답하게 나는 다육이만 가지고 만으로는 좀 답답해 하는 분들은 이 키핑동에 잠시라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좀 좋다고 봅니다. 임대비가 약간 5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키우다 보면 임대비 정도는 예쁘게 키운 아이들이 부수입으로 선물을 주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꼭 근처에 이런 키핑동이 있다면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한번 들어오면 집으로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개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 이걸 다 가져가면 베란다에 발 디딜 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키핑동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잠시 경험을 할 때는 양을 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